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정란 질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짬 시간에 녹화를 하는 거라 애를 메고선 녹화를 해요.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 얘를 내려놓기만 하면 애가 엥 하고 울어가지고 이 얘기는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메고선 녹화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수정란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거예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닥터텐이 저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만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은 유타에 있는 심장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시험관 준비하신데 제 채널을 보고 있고 다 의료진으로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 맥센스 한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를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이거를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가 시험관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몸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근데 이제 닥터텐한테 제가 우리 세라를 만들면서 1년 전에 이제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코큐텐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저기 인터넷이나 그런 데 사지 마시고 진짜 약국에서 사세요. 알았죠? 그거를 우리 닥터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일반 사람 기준은 100에서 200인데 저희처럼 이제 난임이시고 근데 그 중에서 정자질이 떨어지거나 난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고용량으로 400에서 600까지 하루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400에서 600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2달을 일단 먹고요. 그리고 우리 닥터 같은 경우는 몸 관리를 하라고 해서 체질량 관리. 체질량이 문제가 있으면요. 호르몬 약이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주사바를 안 먹으니까 몸 체질량을 확 줄여야 돼요. 물론 이식 전에 체질량을 또 줄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임신 중독증이 올까봐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약이 안 맞을까봐 안 들어갈까봐 흡수가 안 될까봐 그래서 또 이제 체질량을 맞추라는 것도 있지만 수정란을 만들기 전에 몸 관리는 또 체질량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영양제 같은 거 우리 닥터가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거 다 갖고 갔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중에 충격적인 게 하나가 뭐였냐면 엽산이었어요. 저는 엽산을 따로 갖고 가서 먹었거든요. 전 그렇게 배웠고 한국에서. 근데 우리 닥터 말은 뭐냐면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가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엽산이 고용량으로 갔을 때도 또 문제가 된대요. 기형아나 자폐아나 뭐 유산 어떻게 들었는데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보고 제가 갖고 있던 엽산을 치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처방했냐면 종합 비타민 그리고 여성용 그러니까 그 임산부용 종합 비타민 그리고 남자는 남성용 종합 비타민 먹으라고 그랬고 그 안에 엽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엽산을 챙겨 먹지 말라고 그랬고 음식으로 이미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비타민 D3가 되게 중요해요. 임신에 되게 또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생님이 화장을 하는 사람은 비타민 D3 5천을 한 달 동안 먹으라고 그랬고 화장을 안 하고선 그냥 저처럼 맨 얼굴로 다닌다 그럼 비타민 D3 2천을 계속 만출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찝찝하다 하면은 피 검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비타민 D3가 부족하신 분들은 5천을 한 달 드시고 그 다음에 2천을 쭉쭉쭉쭉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이 붙어있는 약을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임산부 기준으로. 그것도 제가 먹었고요. 그리고 오메가3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영상에서. 그래서 오메가는 또 되게 중요해요. EPA는 혈행 개선, DHA는 그 퀄리티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게 영양제를 막 드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체질량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닥터는 10시에 무조건 자라고 그랬어요. 10시에 자야지 뇌하수체에 분비가 된다고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가 호르몬이 불규칙해가지고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물론 저는 난임하는 이유가 임신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암이 있어가지고 암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한 거지만 제가 도와드리는 많은 분들은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뭐 조언을 구한다 뭐 이렇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난이 선생님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저한테는 조언만 받으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 문제가 뭐냐면 호르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 문제만 없다면은 호르몬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닥터는 무조건 10시에 자라고 있어요. 무조건. 못 자면은요, 저희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멜라토닌을 처방을 해줘요. 멜라토닌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약 이름 같지만 미국에서는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마트에서 살 수도 있어요. 멜라토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에요. 그게 부족하면 잠이 못 자요. 지금 얘는 지금 잘 자죠. 이게 멜라토닌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잠에 저녁에 못 자죠.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멜라토닌이 이게 저는 얼마나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는 약국의 약사나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증언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심지어 마트에서 멜라토닌 애들용도 있어요. 우리 세이나 우리 세라가 먹을 수 있는 애들용, 아기용이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의사 처방을 해야지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근데 임산부는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잠을 못 잤을 때 임산부가 됐을 때 닥터한테 멜라토닌 먹어도 되냐 했더니 또 멜라토닌 안 된대요. 임산부 기준으로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산부인데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임산부용 수면제를 꼭 드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신을 했건 임신을 못 했건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돼요. 그래야지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떤 분은 남편이 정자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활동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남편하고 이거 다시 말하자면 이건 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남편도 정자 기능이 확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정자 활동성 좋아졌네요.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포가 그냥 AMH가 아주 바닥이어서 남포가 하나도 안 보이시던 분인데 이렇게 몸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후에 남포가 두세 개씩이 나오기가 시작했어요. 초음파를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지금 과배란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법은요, 여러분, 그냥 과배란을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좀 돌려놔요. 이렇게. 몸이 좀 돌아오게 회복을 하게 돌려놔요. 돌려놓고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이에요. 제가 경험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다시 말하지만 체질량 관리하고 영양제 관리, 영양제는 직구는 안 돼요. 그리고 뭐 인터넷 사 드시지 마세요. 그냥 직접 약국에서 사 드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코큐텐 되게 중요해요. 난자 질이 떨어지거나 정자 질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다 퀄리티가 안 나온다 그러면 400에서 600을 드시면 돼요. 미국의 기준이 그래요. 우리 닥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코큐텐을 고르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코큐텐은 미국 코큐텐과 다르게 보니까 첨가물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400에서 600을 먹으려면 100짜리 기준으로 4알이나 6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첨가물을 오바로 먹는 거예요. 그럼 간에 안 좋아요. 그죠?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100짜리 순수하게 100짜리 있는 걸로 사세요. 제가 그거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종군당께 100짜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시킨 분들은 종군당 거 400에서 600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순수 코큐텐만 있는 게 있구나라고 들었어요. 100에서 600을 100짜리가 있는데 그걸 4알이나 6알을 남편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2달 동안. 그러고선 과배란을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코큐텐은 임신 전에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배란 끝나고는 끊어야 돼요. 난자 치치하고는 끊어야 돼요. 이식 전부터는 끊어야 돼요. 오늘 저한테 연락 오셨던 심장 외과 선생님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떡하냐고 닥터테는. 그래서 제가 우리 닥터테는 난자 채취하고서 바로 끊으라고 했다고 팁을 가르쳐 드렸어요. 영양제 관리, 체질량 관리, 그리고 코큐텐 얘기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0시에 잠을 자는 거. 10시에 잠을 자야지 호르몬이 돌아와요. 잠을 못 잘 것 같으면 멜라토닌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자기 수면의 질을 높이고요.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럼 멜라토닌 말고 임산부용으로 다시 받으세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 임신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기가 시험관을 하는 건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몸 관리를 이렇게 두 부부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2줄짜리 임태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인생 처음으로 임태기를 봤다고. 이게 뭐냐고. 임신이에요.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솔직히 1년 동안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 임신하신 분들을 꽤나 많이 봤어요. 자기네들이 임신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을 가신 건데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시면서 자연 임신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몸 관리를 부부랑 같이 하시면서 자연 분가를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임신이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더라고.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피임요법 미국의 호르몬 셧다운 피임요법은요 AMH 수치가 바닥인 사람은 안 해요. 미국에서는 왜냐면 그걸 하면은 수치가 반으로 접혀요.
혈전 있는 사람들은 또 혈전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피임요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말씀이 1점 넘어가거나 아니면 0.9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그 밑에는 안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AMH 수치를 받고 제 수치가 밑바닥이 아니니까 피임요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임요법도 여러분들이 호르몬 셧다운 하실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AMH 숫자를 보고 의사랑 상의하셔서 피임요법 해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물론 한국에는 피임요법이 호르몬 셧다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병원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시는 피임요법이라 좀 한국이랑 미국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피임약을 먹었을 때 AMH 수치가 아작이 된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아마 통할 거예요. 그거는 아마 논리니까 한국 의사님들도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저희 닥터의 레코멘드는 0.2, 0.3 이렇게 아작이 난 숫자는 바닥 숫자는 피임 요법 못하게 했거든요. 그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세라가 자요. 얘는 요즘에 눕혀놓으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안아서 재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세라를 조산했잖아요. 그래서 인큐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아기가 불쌍해서 맨날 가가지고 안고 재우고 분유 먹이고 그랬거든요. 틈만 나면. 그래서 얘가 그게 등 센서가 만들어져가지고 요즘 이렇게 좀 붙여놔야지 내 몸에 붙여놔야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육아 지옥에 아주 고생을 한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육아 지옥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가 늘 응원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